이제 자네랑 우네랑 이게 이제 구분을 해서 행동을 구분해 놨어요. 제가. 그 이제 약간 단적이긴 하나 기능하고 기질은 좀 다릅니다.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뇌세포에 의해서 이제 신경과 그러니까 아까 시냅스가 형성돼서 어떻게 아이가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그런 거죠. 우리의 목표는 좌우뇌가 다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달되는 걸 원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관계를 하는 게 다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 기질적인 성향으로 강해가지고 학습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언밸런스에서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관계가 안 돼서 불편하고 공부가 잘 안 돼서 불편하고 책이 잘 안 읽혀서 불편하고 학습 기능이 어려워서 불편하고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자기한테 어떻게 지금 유리하게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언제? 초등학교 때. 언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길잡이가 잘 되지 않아서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아이한테 맞춰서 들어가면 해결점이 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건 그런 거죠. 운해 성향이 좀 강한 기질적인 아이. 그건 어떤 아이냐. 이렇게 되게 호기심 많아요. 운해 성향의 아이는. 그리고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롭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기가 어렵겠죠. 생각도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눈도 선생님 봤다가 옆에 친구 봤다가 뒤로도 봤다가 계속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가만히를 못 있죠. 근데 이런 애 보고 너 왜 가만히 못 있냐? 너 왜 주의력이 없냐? 너 막 이렇게 혼을 내본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아 얘가 운해적인 어렸을 때부터 행동이 좀 과했고 뭐 호기심만 있으면 뛰어갔고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운해적인 기능에 기질적인 아이인 거죠. 이런 게 타고난 거예요.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빨리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기능은 좀 약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타고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 건 이쪽 개발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되게 좋은 기능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딱 인간한테 다 필요한 호기심 많고 모험적이고 활동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상상력 높고 하는 게.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아이들을 다 가만히 못 있고 문제가 많고 또 집중 안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막 이런 걸로 막 이제 애를 계속 혼내면 어떻게 돼요? 이 운의 기능도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약해가지고 발달이 안 되고 이거는 하도 혼을 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질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기분 좋게 해서 하나라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책을 보게 하고 하나라도 문제를 풀게 하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또 금방 실증 낼 수 있거든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럼 또 그거 잘한다 잘한다 하고 맞춰주고 부모가 그 아이의 특성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 아이는 내가 이렇게 계속 리드하면서 뭔가 학습 욕구를 채워줘야 이 아이가 엄마하고 부모하고 관계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갖고 혼을 내고 뭐라 하고 못 알아듣는다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하고 멀어진 사이는 학교 와서도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뭐 선생님이나 아이하고도. 그렇지 않겠어요? 친밀감이 떨어지니까. 근데 반대로 자네 성향인 아이는 어떠냐면 이제 이 아이는 좀 많이 밝습니다. 밝고 많이 움직이고 관심이 많고 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가만히는 절대 못 있는 아이인 거죠. 운의 성향인 아이는. 근데 기질적으로 자네 성향인 아이를 타고난 아이는 대체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좀 순하고 수능적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좀 잘하고 그냥 좀 얌전한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안정 욕구가 강해요.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안정이 별로 없어요. 막 이제 움직이고 관심이 많은데 이 아이는 관심이 있으나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관심이 있고 그냥 뭐 오면 괜찮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두드러지죠. 사실 자네 성향인 아이하고 운의 성향인 기질적인 아이는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기질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는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해도 좋아요. 자네의 언어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대답은 막 해요. 네 알겠어요. 알았어요. 실행을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답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 다 좋은데 이 아이가 학습 기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혼을 낼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운해적인 기질 때문에 운해적 기능이 높으니까 이거를 자뇌 기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잘할까 연구를 해서 이 아이한테 자뇌가 들어가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는 뭐가 안 되냐.
너무 좋죠. 이쁘고 시키는 거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너무 이쁘죠. 뭐가 안 될까요? 창의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내가지고 막 하지 않고 뭔가 자꾸 자기한테 뭘 이렇게 시켰으면 하는 거죠. 이게 시키는 거 떼박떼박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범위 내에서만 놀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런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모습이 잘 안 보이죠. 그냥 수능적인 아이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표현을 잘 못할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아이를 접근하시면 훨씬 아이와 대화를 잘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구분을 해서 이제 아이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독서를 시키고 싶잖아요, 아이한테. 근데 이제 독서를 시키고 싶고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얘는 딴 데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아이한테 과연 어떻게 책을 넣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문해 성향이 조금 있는 아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책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뇌 성향이 좀 강한 아이는 이해력이 좋으니까 네가 이걸 하면 되게 좋을 거야. 칭찬을 좀 하고 이 아이한테 네가 하면 이 책이 정말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자뇌 성향 아이는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책이 달라요.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똑같이 책 들고 와서 똑같이 읽으라고 하면 누가 안 읽을까요? 문해 성향은 안 읽습니다. 자기 이걸 왜 읽어야 될지 잘 모르고 관심이 또 딴 데 있어서 금방 봤다가 좀 날아갑니다, 사실은. 이게 자뇌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진득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한 거죠. 왜냐면 자뇌 성향 아이는 그 조용하고 좀 수능적인 아이는 시키는 대로 좀 잘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자뇌 성향 아이는 그 기질적인 요소가 학습 기반을 잘 갖고 있어요. 일단 언어 기능 자체가 좋고 이해력이 좋고 시키는 데 잘하니까. 근데 문해 성향 아이는 잘 안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해가 돼야 되고 자기 방식으로 맞아야 되고 이게 뭔가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함이 없어야지 합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불편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러면 이 아이들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운는 성향 아이들은. 그래서 학습 기반 넣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 기반을 해서 글쓰기를 넣었어요. 일단 자네든 운애든 초등학생 때는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언어만 읽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는 자네 성향 아이는 괜찮습니다. 이해가 좀 되니까. 운해 성향 아이는 안 들어가요. 이해가. 그냥 말로 해가지고 대답은 엄청 잘해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기를 만들었어요. 책을 쓰게 만드는 거죠. 책을 쓰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읽든 읽지 않든 쓰게 만드니까 계속 이 아이한테 축적이 돼가는 거죠. 글쓰기로 해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거 네가 다 했던 거야. 이거 네가 지금 봤던 책이고 네가 그때 네가 이런 생각을 했어. 네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자기 기억도 안 나거든요. 얘가 이거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그러면은 맞지 기억나지 이렇게 해서 다시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근데 집에 책 많잖아요. 근데 네가 예전에 이거 되게 좋아했던 책인데 얘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데이터가 나오면 자기가 흔적을 남겼던 거라서 우리가 독서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럼 이 흔적이 남은 걸 가지고 얘가 자기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했었지. 나 그때 힘들었는데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기억나. 훨씬 기억이 잘 납니다. 쓰기 기반을 두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쓰기 기반을 둬서 제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애들이 글 쓰는 것도 되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쓰라고 하면 책은 어느 정도 읽는데 쓰는 거 잘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지속이 잘 안 됩니다. 1, 2학년 때는 좀 시켜서 하는데 자꾸 올라갈수록 핸드폰도 오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패드도 많이 보고 이제 컴퓨터도 많이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여기 이제 재미난 게 많습니까?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에. 사실은 공부는 뒷전이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가상으로 갈 거고 메타버스 안으로 갈 건데 못하게만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괜찮을까? 어? 그래서 그냥 노출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로 다 독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든 PC든 패드가 있으면 독서록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사용법도 가르치고, 폰이든 패드든 PC든 사실은 핸드폰이
저도 지금 애들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이 눈이 아프잖아요. 우리 계속 작은 거를 보면 이 애들이 알아야 돼요. 이 눈이 아프다는 거를. 이게 계속 하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눈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할 때는 그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이거 몇 시간씩 해도 핸드폰으로 하고 해도. 근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눈이 아프다 그래요.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와요. 이 희한하죠. 그래서 독서를 시키고 이 공부를 하자고 하면 이 본다고 눈이 아프다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순환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독서로 간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 12월 말에 브레인 독서법 작년 4월에 출시하고 이제 브레인 독서법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네 운영 성향 아이가 다르고 집에서 엄마가 충분히 아이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엄마가 잘 시키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근데 그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는 게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자녀 성향도 성향이 다 다르고 기질적 요소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직접 상담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이제 팁을 좀 크게 드렸죠. 은혜 성향인 아이는 아까 되게 호기심을 끌어내고 활동적으로 많이 가야 돼. 독서 활동 쪽으로. 몸으로 부딪히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거 활동을 많이 하시면 아이가 관심을 보이죠. 근데 이제 자네 성향에는 그렇게 활동성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자기 범위 안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좋아해요. 글 쓰거나 조그만하게 만들거나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처음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처음에 독서로 잘 못 갔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독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브레인 독서만 하다가 그 자원의 성향이 다른 아이에게 독서법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독서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독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아이한테 직접 제가 우는 성향인 아이, 자네 성향인 아이를 구분해서 제가 독서를 들어가게 해서 이게 똑같이 되는지를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여름에는 바인더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제출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쓰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 쌓이면 진로까지 연결이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하고 있어요. 다 연계는 되잖아요. 우리가 학습이든 진로든 독서든 이게 다 한 카테고리 안에 다 있는 거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가 나중에 책을 쓰든 포트폴리오를 만들든 글을 쓰든 다 이게 글쓰기 기반으로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로? 디지털 리터러시로.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 단순하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책을 읽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가상으로 가야 되니까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말인지 어, 사기를 치려고 했던 말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 가상에서 그거를 파악하려면 이 아이한테 축적된 게 있어야 돼.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런 전반적인 디지털을 알아야 돼. 그냥 단지 문해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고 쓰고 사람 소통하는 거는 같은 맥락인데 디지털이 붙었기 때문에 디지털 전반적인 거를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게 문해력 그냥 글 쓰고 읽고 쓰고 포함해서 디지털까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1, 2, 3학년은 필사 위주로 해요. 단순하게 책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독서록을 쓰게 하는 필사고요. 4, 5, 6학년은 그 책 리뷰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연구 개발해가지고 다 시트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뭐죠? 가드라인을 그냥 이렇게 주면 이게 통제 기반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뭘 이렇게 딱 주는 걸 되게 원하더라고요. 엄마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주니까 좀 잘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블로그에 이렇게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활용한 거죠. 이제 이걸 걸어놨더니 아이들이 이게 책을 담아서 이게 찍혀 나가잖아요. 그럼 관리를 좀 덜해도 얘가 열심히 목표 달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10개가 담긴 블로그를 만드는 게 제 목표기도 하죠. 지금 이 만들어가는 거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디지털 독서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매일 필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이 뭐 아이들이 다 성향도 다 다르고 이제 하는 것도 다 다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학년인데 그냥 필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자판 연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3학년 돼도 자판을 잘 못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게임 위주로 하니까 간단한 건 하는데 이게 타자는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3달 때인데 지금 책을 필사시키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단계가 좀 있는데 단계를 맞춰서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증명 이렇게 무슨 책을 봤는지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이제 확인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이 기능을 익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뭘 눌러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줘서 내가 사용하게 하는데 정말 빠릅니다. 초등 저학년도. 그래서 이제 초등에는 그러잖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가 지금 초등에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냥 정말 여기다가. 네. 저한테 여쭤본 줄 알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1학년이거든요. 이 운해 성향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성향을 좀 파악하잖아요, 아이들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엄마한테 팁을 드려요. 제가 이 아이의 성향을 읽으니까. 이 아이는 힘들어할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단계 시트지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아이는 책을 읽고 이렇게 몇 줄 끄적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했다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다 본인이 치거든요, 아이가. 운해 성향 아이는 많이 좀 힘들어요. 이런 거 자체를. 근데 이걸 계속 이제 학습 기반을 넣어줘야 되니까 자뇌 기능을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책을 매일 읽게 하고 뭐라도 쓰게 해서 올리는 거죠. 반면에 자기 형은 좀 자뇌 성향이에요. 이제 아까 그 아이보다 조금 나아요. 기능은 이제 3학년이기도 하고 이 아이는 그러면 조금 잘 좀 써내갑니다. 이게 기능 자체가. 근데 제가 무슨 터치를 하거나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 보고 이렇게 제시만 해요. 뭐 때문에 자기 주도가 생기게 하려고요. 이게 계속 매일 자기 습관을 들이고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죠? 아이가 스스로 동기가 생기게끔 해서 해나가야겠다. 성취감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자기주도를 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자기가 스스로 읽고 선택하는 아이는 이게 가능해요. 이 책도 다 자기가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트지만 제공을 해줘요. 시트지를 좀 쉽게 제공을 해주고 레벨을 좀 올려서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운해 성향인 아이들은 좀 보면 전체적으로 좀 약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연구소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인데 되게 많이 좋아진 케이스예요. 1학년 때 이제 와가지고 1학년 12월, 11월에 와가지고 지금 한 10개월, 11개월 됐나인데 되게 글씨도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씨도 쓰고 독서록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이게 안 잡혀가지고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모범생이 돼가지고 학교 지금 잘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그 엄마들한테 이제 이렇게 성향이 다른 아이들을 막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잘 이 기질에 맞게끔 이 아이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나 흥미 위주로. 이 아이는 운해 성향 아이인데 수학을 또 좀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 가지고 계산 문제 풀면서 좀 좋아하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좀 더하게 해줘서 그 책도 좀 보게 해주고 계산 문제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지게끔 학습이나 독서나 이쪽으로. 그래서 쓰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반으로 아이하고 해요. 이렇게 독서를 하고 이제 고학년들은 반면에 이제 잘 만들어냅니다. 고학년들은 이제 블로그를 가도 충분히 얘는 5학년인데 5학년의 블로그에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써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자기주도성이 있고 이제 봐왔던 학습량이 있으니까 이 개인적인 블로그거든요. 아이의. 뭐 이런 데 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챌린지를 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해왔던 봐왔던 것들이 있고 진행했던 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 되게 부드러워졌다라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긴장도도 훨씬 많이 없고요. 책을 보니까 또 쓰기를 하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아이가 확실히 책을 보면서 글쓰기를 하면서 변해간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200에도 이제 성공을 한 아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00권을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 가면 이제 이게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재산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에 이 아이 거만의 자산이 되게끔. 그래서 이제 얘는 다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쌓게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이가 다 만들어요. 제가 뭐 크게 관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만 좀 주고 있어요.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엄마랑 소통을 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독서든 공부든 자기가 해 나가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막 너무 관여해서 독서 논술이나 이렇게처럼 전혀 시키지 않아요. 일단 시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00 지금 300권을 도전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작년에 6학년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틀은 제가 이제 아이가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면 나머지 이제 아이가 다 메꾸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성향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서 좀 주면 이 아이가 거부감 없이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지금 독서를 뭐 이렇게 100권, 200권 하는 애들은 소통이 좀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던 아이들인데 되고 이런 아이들 데리고 제가 지금 다시 또 도전을 했어요. 매일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혀 줌 미팅은 한 번씩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지금 이번에 처음 들어갔어요. 10월 달에. 근데 얘네들이 공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겠다. 물론 이제 팁들은 다 주죠. 이렇게 주면 이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굵게 만들려는 거죠. 저는 신경과제가 이제 매일 독서를 하고 매일 공부를 해서 잘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려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 7살부터 다 했습니다, 지금. 상관없이 그냥 합니다. 자기가 계획 세우고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 계속 아이랑 진행을 하면서 독서 기반이 돼야 된다. 독서 기반이 돼야 되는 거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다 대부분 글로 주고받으니까. 근데 그 어휘력이라든지 문장력이라든지 글쓰기는 독서에서 쓰기 기반으로 와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계속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은 디지털로 하니까 생각보다 거부감이 거의 없고요. 이제 잘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근데 이제 엄마들 욕심이 조금 있으셔서 좀 과하게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칭을 좀 해드려요. 이제 아이가 그 발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아이의 그 성장 욕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만 막 책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막 이제 너무 싫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독서와 매일 공부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학교를 가잖아요. 가서 뭔가를 배웠으면 그 배운 거를 자기가 좀 내 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거는 앉아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랑 오늘 뭐 배웠어? 뭘 알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너 거로 해서 너가 뭔가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아이랑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 남들이 했던 학원이나 그 남들이 했던 학습 방법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주도적인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를 이해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어른도. 그러니까 아이한테 소통을 하면서 너희 브레인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잘 안 된대. 근데 그거를 이제 책도 여러 종류를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잘 된대. 균형적으로 잘 발달이 돼서 네가 원하는 거, 목표하는 거를 다 이룰 수 있게 해준대. 이런 소통을 당장 독서를 하고 당장 공부를 하기 전에 계속 아이랑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엄마가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강조해서 막 시키진 않고 엄마가 관심을 가져도 어머니들은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했었는데 결국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독서고 공부를 하라는 거니까 아이들은 들어와서 그 엄마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안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좀 해주다가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구경을 하시고 할 만한지 아이랑 소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해서 한 땀 한 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해서 정말 그 아이가 홀로서기를 원해야 되고 아이도 홀로서기를 원하는 아이는 이제 독서를 들어가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 오려면 반드시 독서가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독서의 글쓰기가 돼야 나중에 질적인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걸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리다고 1, 2학년이다고
뭐 그냥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숫자에 관심 있든 영어에 관심 있든 글자에 관심 있든 그 아이가 관심 있는 거에 조금 더 엄마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이 놀이 삼아 공부도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주도가 조금씩 생기죠. 나 오늘 뭐 해야지? 라고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는 결국 뇌 기반에서는 새롭게 형성이 돼서 이 가지가 건강하게 길게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두껍게. 그러려면 무한 반복이에요. 그럼 무한 반복을 어떻게 즐겁고 재밌게 자기가 스스로 하냐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부모가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안 되더라도 당연하다. 지금은 네가 잘 안 되는 시기래. 지금은 너가 성장하고 있는 데 따라서 그게 잘 안 된대.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있다 하면 아이는 믿고 가지 않을까요? 그게 자기주도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4, 5, 6학년을 전제로 합니다. 중학교 1학년도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도 지금 학원에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쯤 오면 사춘기가 와가지고 잘 안 됩니다, 형성이.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뭐 근근히 이제 끌고 간 입장 약간 그러는데 딱 4, 5, 6학년이에요. 제가 보는 자기주도 학습에 자기주도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은 4, 5, 6학년인데 그 토대는 2, 3학년 때 조금 형성이 된 아이, 이제 책도 좀 좋아하고 공부도 별로 싫어하지 않고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이제 4, 5, 6학년에 잘 형성이 되고 이제 그게 잘 형성이 안 되면 4, 5, 6학년 때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청소년 때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 바탕에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오면 어,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 퀄리티 있는 책을 리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책을 계속 제가 부모들을 위한 어떤 부모 교육서 책이나 자녀 교육 책을 일주일에 한두 권씩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해력에 관련된 책, 초등 공부에 관련된 책, 독서에 관련된 책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200권을 저는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 300권 정도 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잠깐 끝나서 쉽니다. 지금 제가 200을 두 개 성공시키고 이번에 200 했을 때 조금 몇 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200번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브레인에 기반을 둬서 어떤 기억에 대한 거, 학습에 대한 거, 독서에 대한 거를 이제 초등 부모님들한테 계속 알리고 초등 부모님,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알리는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초등학교도 지금 계속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모님들하고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온라인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뭔가 자기 주도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 많은 책을 저도 리뷰도 하고 공부도 하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부모님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려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책도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관련된 꼭 필독서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시고 아이랑 이제 소통을 하시고 뭐 메타인지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것들도 리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셔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뭐 바쁘게 달려왔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자기 관리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을 바로 알긴데 결국 자기 조절력은 전두엽이라는 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전두엽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사고 능력 기능, 문제 해결력과 대처 능력, 유연성, 이제 고도의 사고력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학습이 자연스럽게 독서랑 학습이 잘 기반이 돼야 이 아이가 좌우로 균형 있게 사용하면서 자기 꿈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에는 이제 독서가 있어서 계속 반복을 했고 제가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뭐 꼭 해라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 아이의 기질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책이 있거나 관심 있는 학습이 있으면 함께 부모랑 하셔가지고 아이의 행동을 보고 잘 읽어낼 수 있는 부모가 공감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 궁금하신 거 그렇게 이제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